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지난 2월 22일자 엔비디아 CEO 코딩 공부 필요 없다. 생성 AI 소라가 던진 충격은? 이 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공지능이 뚝딱하고 만든 영상 매우 놀랍기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하필 여기 나온 영상의 배경이 일본이다. 일본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딱히 앞서가는 나라도 아닌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문이 서서히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두려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일단 최근 가장 각광받는 미래 산업인 생성형 AI, 이런 IT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형 AI는 물론 빅데이터, 딥러닝, 클라우드 이런 최신 기술을 이용하려면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게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IT 선진 기업들,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아니, 데이터 센터 그냥 뚝딱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땅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데이터 센터를 그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 이거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전기뿐만이 아니죠. 물도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문제야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만 관심 없는 아리백, 이 아리백과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자, 이런 운동인데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가 예외가 아니거든요. 구글, MS, 애플 세 개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아리백을 벌써 달성했거나 아니면 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 아리백을 할 수 없는 곳, 이 불가능한 곳에는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즉, 태양광이나 풍력 등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이런 걸로부터 재생에너지로부터 100%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만 이 데이터 센터 입지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이 전기에너지 말고도 이 물도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요 얘기도 지난해 9월 19일자 챗 GPT 열풍이 기후위기 악화시킨다, 여기서 알아본 바가 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데이터 센터, 그야말로 물 먹는 하마거든요. 물을 엄청나게 여기서 사용하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 샤오레이 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이터 센터의 위치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챗 GPT 이용자들이 질문이나 프롬프트를 5번에서 50번 입력할 때마다 이 챗 GPT로 인해 사용되는 물이 무려 500ml,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주변에 엄청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우리나라 가능하지 않나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마철에만 물이 많어. 평상시에는 가뭄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예요.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160곳이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지을 곳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전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것은요, 뉴스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신청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막 100곳, 200곳 있다는 거예요.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죠. 맞습니다. 이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요,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근시안적인 투자, 이 부동산 투기 같은데 이렇게 매몰되는 사이에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좋은 거는 다 일본 간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최근 니온게이자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미국의 IT 대기업 오라클이라고 있잖아요. 국내도 오라클 크게 빌딩도 있고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이 오라클이 올해부터 10년간 1조 2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6천억 원이 넘죠. 이 이상을 일본에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기존에도 있었는데 증설을 한다는 거예요. 오라클은 현재 데이터 센터를 도쿄와 오사카 이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다. 여기에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라클은 정보 체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데이터 센터의 고객 지원 담당 인력을요, 일본 국내 거주자로 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게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그리고 금융사, 기밀 데이터를 취급하는 이런 고객사들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일본 내 거주자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지 이게 안심할 거 아닙니까? 네. 일본에 진심을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라는 거죠. 근데 오라클만이 아니에요. MS 있죠? 이 MS도 일본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4,4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9천억 원이 넘죠.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최근 발표했어요. 이는 MS 창립 이후 일본에 대한 투자액 중에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발표 시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놔두고요. 근데 이렇게 국빈 방문하니까 미국에서 큰 선물을 안길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퍼주기만 했는데 일본은 이렇게 투자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또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라고 있잖아요. 이 아마존이 일본에 2027년까지 무려 2조 2,6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이 훨씬 넘어가죠.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여기에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업체, 이 생성형 AI, 챗 GPT를 만든 그 오픈 AI도요, 글로벌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아시아 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하필이면 일본에 설립하겠다. 이미 설립했대요. 울트만 CEO는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 이런 설명을 해요. 일본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서비스 문화, 혁신을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일본이 글로벌 기술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아직도 일본은 팩스나 도장을 고집하는 사회 분위기, 이거 다들 알고 있는데, 울트만 CEO는 일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혁신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이 소라 공개할 때도 배경이 다 일본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따져도 미국 기업이 일본에 최근에 발표한 투자 규모 35조 원이 넘어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네. 한국이나 중국에 해야 납득이 되는 건데, 한국이나 중국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대립과 무관하지 않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개발 서비스에 중요한 데이터나 개인정보, 이게 외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일본 내에서 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일본이 아무래도 개인정보, 개인 보호에서는 좀 앞서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업,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이런 것들로 확 끌어들려면 일본 내 투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일본과 이런 유치 경쟁 벌이는 나라, 우리 말고도 대만도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대만은 최근 지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IT 분야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일본은 앞서 있잖아요. 이런 평가를 전 세계적으로 받고 있고 AI 투자에도 그동안은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몇 년 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0년 기사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구글, 아마존, MS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4년 전에 앞다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다.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음. 이걸 감안하면 4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레피셜이에요. 경부진에서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던 알리백,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아리백과 물. 현 정부 아리백보다는 CF100이라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CF100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구글 말고요. 미국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캐나다 전투기 나온다. 항공사 네. 나온다. 이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거를 아직도 우리 정부에서는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에너지 전환이 더욱 늦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IEA의 월간 전력 통계를 보면요. 2023년 OECD 국가, 근데 여기선 이스라엘 제외하고요. 이들 국가의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산술 평균하면 벌써 53.6%나 된대요. 와.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벌써 절반 이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이 평균을 크게 끌어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2.3%밖에 안 돼. 어허. OECD 단연 꼴찌라는 겁니다. 게다가 OECD 대상 국가 중 10%를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 제조업 경쟁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독일마저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55%. 중국은 낮긴 하지만 31.9% 돼요. 그리고 인도는 여기에 재생에너지가 있을까 싶지만 여기도 21.8%. 근데 와. 우리는 9.3%. 에이,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높지 않을까?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22%. 근데 일본은요, 앞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요, 38%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창피하네요. 우리보다 인구가 20배, 30배나 많은 중국, 인도마저도 30%대, 20%대인데 한국은 9%대. 아이고, 창피해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아까 대만은 지진 때문에 거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대만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만 정부에서 20%, 이것도 너무 낮은데 20%까지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가 얼마 전에 깎았대요. 15%로 하향 조정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현 정부 들어서 이거 바꾸지 않았습니까? 원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2%까지 올리겠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 정권 바뀌자마자 21.6%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도 패싱, 대만도 패싱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여기에 더 심각한 것은요. 지난 3월 발표된 아리백 연례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떡하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장 어려운 나라 이걸 꼽았는데 그 중에 아이고 우리나라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까지 합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 땅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사업을 못할 구조다. 이런 지적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국내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글로벌 기업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정부의 의지도 의심이 돼요. 다른 나라들은 일본만 하더라도 총리가
총대를 메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근데 영업사원 1호가 영업은 안 하고 퍼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박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의 기시다 총리, 뭐 저희는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인들,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대요. 왜냐? 뭔가를 가지고 오거든. 예. 실제로 최근에 방미를 했다고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의 동맹, 그러니까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최고로 끌어올려 한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호주 자리까지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호주를 제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 앞서 설명했던 MS의 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선물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호주 자리를 차지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철저한 투톱 전략.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축구도 아닌데 무슨 투톱이냐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방미 때 기시다 총리는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일본 투자 관련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방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부총재를 맡고 있는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 아마 이 사람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양반이 갑자기 또 미국을 갔대요. 왜 갔을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려. 왜 만났는지는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곧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아소다로가 이 매달리면서 여러 가지 설득을 했나 봐요. 그 덕분인지 트럼프는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정말로 존중한다. 이런 말까지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다가오는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승부 아직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일본은 양쪽 모두에게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윤석열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당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외국은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빈손으로 오시는 게 문제죠. 아우, 빈손이면 그나마 낫겠어요. 뭘 자꾸 퍼주고 오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지만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거의 없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패싱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안타깝게도 이걸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재 부족. 아니, 대한민국은 인재, 사람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하 자원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누가 뭐래도 인재에 대한 투자 덕분이었잖아요. 네. 특히 R&D 투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IMF 사태 때도 줄이지 않았다. 이거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R&D 투자를 다들 아시다시피 대폭 깎았잖아요. 대한민국 인재들이 이제 고국을 등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인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강원도 인재요. 실제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인재 빼내기의 혈안인데 이를 속수무책으로 우리나라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R&D 예산 내년에는 다시 늘리겠대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줬다 뺐다 하는 거. 아니, 카르텔을 막겠다더니 그럼 내년에는 카르텔 안 막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 정부 정책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예전 방송에서도 요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R&D 예산 줄이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진 사이에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과생 비율을요. 2032년까지 50% 수준인 31만 명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이공계 입학 정원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요. 좋은 건 다 일본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탓인 것 같아요. 네.
투자받을 여건조차 마련해 놓지 않은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아리백을 위한 재생에너지도 세계 꼴찌인데다 물도 부족하죠. 그리고 영업사원이라면서 퍼주기만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R&D 예산을 대폭 깎아 고급 인재들을 떠나보내는 나라에 어떤 글로벌 기업이, 어떤 빅테크 기업이 미쳤다고 투자하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예. 정말 안타까운 건 경불진조차도 2년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알리백 이거 빨리 기준 충족시켜야 된다. 삼성전자마저도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현 정권 공무원들은 경불진을 진짜 안 듣는 건지 듣고서도 무시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